네, 갑작스럽게 봄에 또 눈이 내립니다. 오늘 장은 우리의 예상과는 또 다른 시장 분위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지금부터 출발 준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귀환으로 오늘 장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의 각각 상승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연속성의 기대를 더 부풀어 넣어줄 수 있는 분위기 미시장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는 여기에서 풀어갑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추가 강세에 우리 시장 2,700선까지 도약이 가능한가 그 과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레거시의 회복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 이유인데요.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또 한 번 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약세 속에서도 마이크론의 강세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는 추가적인 힘을 더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감 큽니다. 더불어서 이제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18일쯤에 진행될 거다. 물론 트럼프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힘받고 있는 방산주들은 재건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뉴스들 반영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회복세, 정말 올해에는 달라진 중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회에서 보여줬던 야심찬 계획,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또 부양책들, 여기에 어제 몇몇 종목들만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국소적이지만 여기에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의 전략도 오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왕에 집중하고 미국은 매기가 확산되는 분위기. 어제 사정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각각의 연속성을 기대합니다라는 이야기로 풀어가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각각의 연속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두 달간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움직임을 3주 동안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습을 보였다면 2,600선 그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반등의 연속성을 이틀째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1% 강세로 마감된 흐름 속에 오늘 기대감이 큽니다. 자, 어제장은 왕의 귀환으로 한 줄 평가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코스피의 시총 삼성전자 1위인 삼성전자가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지수 기여도는 18%에 도달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시총 1위의 위험을 뽐내며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기대되는 요소들 중에 한 가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다는 반가운 공시가 나왔고요. 이 내용에 화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된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로 쏠리면 매번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점점 삼성전자의 매기가 쏠리더니 여기서 수급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존에도 강했던 조선, 방산 쪽의 강세 움직임이 막판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로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그 순환매와 함께 왕이 계속해서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반면에 이 왕의 귀환, 작년 내내 M7 중심으로 왕들이 달렸던 미국 시장은 여기에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7이 못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형주들의 강세로도 지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질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4%, 엔비디아도 1%, GTC 앞두고도 약세를 보였는데 인텔 같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여전히 좋고요. 물론 인텔은 중소형주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인 핀도더의 강세 움직임, 넷플릭스, 나이키, 다른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강세도 이어지게 되면서 중소형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속에 확인이 됐습니다. 왕과 중소형주가 나란히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의 연속성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장중 내내 아주 반갑게 들으셨죠?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에서 정말 결의를 다지는 듯한 이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지금 삼성 정말 전력을 다 잃었다면서 이 기회, 이 악재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임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 내부의 교육 세미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전에 법정 사법 리스크로
불거졌던 2017년부터는 이 세미나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요. 9년 만에 부활하면서 내부적인 교육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뭔가 달라진 삼성을 올해에는 확인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는데요. 지금 세 가지 내용이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결과적으로 정말 어떤 분위기가 어떤 내용이 삼성전자를 이끌었는가는 추후에나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요. 일단 시장의 내용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만 어제 전해드렸죠. 삼성전자 천안 공장에 엔비디아가 방문했다는 내용이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타사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HBM3 6월 즈음에는 아마 콜 승인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후공정 관련해서 지금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꽤 높은 고득점을 획득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꽤나 세부적이라서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아닌 정말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를 바라보고요. 이 내용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하이닉스의 독점은 다소 깨지게 되고 이원화로 삼성전자 쪽에서도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2분기에 정말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여전히 소부장에서 반응이 나왔었던 바로 레거시의 회복인데요. 지금 HBM 쪽으로 납품을 못하다 보니 삼성전자는 레거시 쪽의 비중이 높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분기 낸드 가격 점차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최근 실적과 관련된 추정치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분기 실적에서는 아마 디램, 낸드 가동률이 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될 텐데요. 최근 이 레거시 회복과 맞물리게 되면 정말 이번 1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최근 중국 딥시크발 기대감으로 AI 관련 종목들, 기술주들이 중국판 M7을 만들어내면서 샤오미, 알리바바 중심으로 10개 종목들이 견인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올해 중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M7만큼이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 들리고 있습니다. 딥시크발 기대감으로 반도체에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도 긍정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겠죠. 어제 삼성전자의 강세 움직임과 함께 또 하나의 시총 1위의 위험을 확인했던 게 코스닥 1등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것 첫 줄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전해드렸을 때예요. 아마 3월 중으로 빅파마와의 LO 기술 수출 계약건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반갑게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영국 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건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1건 나오면서 총 3건에 대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ALT-B4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적용해서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지방에 주사를 놓을 수 있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물질과 관련된 면역 항암제를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이 내용과 함께 기존의 다이지 산교나 키투르다 쪽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환호했던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직전 고점 도달까지도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 아주 반갑게 오늘 오전에 리포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건 아마 TP이실 텐데 73만 원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제 특허 분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기대할 요인들,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고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오픈북 테스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대되는 일정입니다. 이제 이번 주 유럽 폐암학회에 초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유럽 폐암학회에서 이 키트루다 SC 3상 발표가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품목 허가 그리고 제품 출시까지 연내 이뤄질 거라는 가장 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노피의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도 SC 제형으로 임상 개시 진행되고 빅파마 6개에서 한 7개 정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LO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알테오젠, 삼성전자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개장 중계에서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 움직임인데요. 간밤에도 103달러까지 추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준비했던 표에서 추가적으로 시티그룹에서 TP와 관련된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150달러로 TP 유지하고 있습니다. 103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컨센을 좀 하회할 가능성은 있다. 낸드 쪽의 가동률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낸드 가격이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DDR5 강세로 또 낸드의 가동률 개선으로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본격적으로 레거시 쪽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AI HBM의 기회도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 오늘도 나오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포인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 나와서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들 방문했다. 시진핑 방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월 생일 선물과 같은 회담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관세 협의가 나오게 될지 이게 가장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과의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지게 된다면 중국이 지금 최근 상해종합지수가 3,4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에 힘을 실는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포인트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포인트는요, 최근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양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기대했던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재정적자율 한 4%로 설정이 됐고요. 경제 성장률도 올해 5% 안팎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부양책이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소비 지원, 이구 환신, 디램 레거시 쪽으로 회복을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구환신 보조금 덕분이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더불어서 증시 안정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소비력 추진과 관련돼서 이쪽으로까지 자금을 풀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서는 실행 계획이 조금 부족해라는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계속 확인이 필요한 긍정적인 단초를 마련했고요. 어제 발표된 소비 지표, 산업 생산 지표, 고정자산 투자 지표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행보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과의 행보, 트럼프와의 행보가 중요하겠습니다. 관련주 반응은요, 미국 시장에서 나이키, 바이두, 핀더더, 중국 관련주와 함께 소비에 직결되어 있는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더불어 카지노 쪽이라든지 크루즈 쪽으로도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 쪽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시세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부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의 반등이 있긴 했지만 연속성은 좀 약한 기조인데요. 어제 휠라홀딩스가 자사주 소각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체질 개선 기대감으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그널로 읽어볼 수 있을지. 어제 파라다이스도 올라가면서 투어 쪽으로도 일부 시그널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가장 기대감이 큰 쪽은 IT 부품단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CJ와 휴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미용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이 시장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쪽에서의 추가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면 종목 선별은 강자로 추려야 할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 가까운 듯 먼 이 종전,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에 전화통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라서 유의미하겠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또 트럼프의 공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로 외신들에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EU 쪽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휴전안에 사인을 할 때 러시아 쪽에서 목리를 좀 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63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쟁이 멀었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 방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그룹주 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호주의 조선 방산 기업인 오스타를 다시 인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300억 원을 자금을 들여서 다시금 데려오겠다. 미국 진출을 위한 빅픽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방산주들이 종전을 앞두고도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 지금부터 개장 중계 앞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시장 개장 출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과장,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 출발은요. 2622선 어제에 이어 추가 강세인데 탄력이 어제만큼은 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닥은 0.54%로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의 상승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가 2.4%로 급등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이 부분부터 점검해보죠. 간밤에 마이크론이 또 올랐거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게다가 삼성전자도 개별적으로 좋을 것 같다. 오늘도 랠리가 이어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도 좀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는 사실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의 연설도 있었고요. 사직생의 각오로 기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시장에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DDR5 현물가가 1월 대비해서 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바닥을 확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는 선행 PBR 기준으로 1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삼성전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3E 관련된 실사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잠깐 있었는데 네.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6월 달에 엔비디아와 여러 고객사들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투톱 중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네. 마찬가지. HBM 관련된 파이가 커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동시에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도 어제만큼 반도체, 삼성전자, 바이오, 알테오젠으로 쏠려요? 일단 오늘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잠깐 말씀드리면 2조 원 가량의 기술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예.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상위주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흐름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개장 전에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는지 그 궁금증 따라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데카솔님도 알테오젠 동학개미분들 다 붙은 것 같아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 급등 나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브리핑에서도 봤었는데요. 오늘 6% 급등 출발 46만 4,500원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 과장님 직전 고점 뚫어낸 신고가에서 출발 앞두는 거잖아요. 세론 아니고 계속 비중 확대인 거예요. 비중 확대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사실 지금 대기 중인 기술 이전 대기 중인 파이프라인이 12개 정도,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의 중인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제로 수천억 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6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4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내년에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많이 급등이 나오는 가격대지만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좀 롱텀하게 본다면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다. 오, 좋습니다.
본장에서 더 여쭤볼게요. 이 팀장님께는 저희 방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방산 안에서도 제각기 다 다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화그룹주는 필리조선소에 이어서 이제 호주 오스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인수 프리미엄까지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세요?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가 또 나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하나 시스템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 오스탈이라는 기업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은 누가 뭐래도 하나오션이다. 하나오션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 군한 수주나 이런 부분 모멘텀까지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MRO 사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군함 수주까지도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큰 시너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 자꾸 조선 쪽에서 왜 군함 쪽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본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상선보다는 군함 쪽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 군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인수를 한다면 큰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팔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한화오션? 네, 하나오션은 아직 팔 때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면 1분기 실적 시즌 그때 한번 어느 정도 물량을 축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은 어때요? 지금 트럼프, 푸틴 또 18일 날 통화한다고 하는데 뭔가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가 재건 쪽으로는 영 시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기회가 될까요? 저는 마지막 단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지막 슈팅.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욱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만약에 진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너무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좀 대형주 위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뭐 건설주나 중장비 기계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빠졌던 이유는 중국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부동산 부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중장비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를 노리고 단기 슈팅이 나올 경우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챙겨야 할 때 재건도 잠시 후에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가져온 이렇게 두 종목으로 대비한다. 관심주로 가보죠. 김경국 과장님 먼저 유리기판으로 주신 거예요? SKC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일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빅테크들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하단 2조 상당히 좀 과매도권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실리콘 기판을 대체할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 대비해서 이제 전기적 신호도 10배나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전력 소모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통해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선도적인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좋게 보는 거는 하이닉스가 AMD를 이용해서 HBM의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SKC도 마찬가지 첫 고객사로 유력한 고객사가 AMD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AMD를 이용한 유리기판에 대한 이익이 조금씩 붙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SKC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으로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조금 러프한 자리인 것 같고 해서 좀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어디까지 보세요? 가격은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가 접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7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GTC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유리기판으로 주셨고 특히 AMD도 간밤에 올랐거든요. 첫 고객사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주셨습니다. 다음 이 팀장님은 태광을 주셨는데 LNG 쪽으로 여전히 보고 계신가 봐요. 어젠 조선주가 강하고 LNG는 조금 힘 빠지는 듯 했는데 지금 기회인가요? 조금 요즘에 방산 쪽으로만 수급세가 좀 강한 맞아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나 LNG 쪽도 이제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광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다들 알다시피 뭐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알래스카 수혜 가능성 이런 부분도 높게 점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조선 쪽에서도 LNG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갈수록 피팅 관련 기업들은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성강밴드냐 태강이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태강 차트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리면서 기대할 수 있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강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도 주세요.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